쉽게 배우는 모빌리티 제52화 기후 난민의 모빌리티. 난민이라는 말을 들으면 주로 전쟁, 정치적 분쟁, 종교적 갈등 등으로 해외로 피신하는 사람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 정치적 분쟁, 종교적 갈등 등이 없어도 평온한 일상을 잃고 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물론 기후변화로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을 난민협약에서 규정하는 엄밀한 의미에서 난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951년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로 정의하는데, 기후변화는 이런 요건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기후변화는 가장 심각한 인류의 위기 중 하나이며, 지구온난화로 인해 공경에 빠져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 난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기후 난민이라는 용어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배우는 모빌리티 28화 기후변화와 모빌리티에서는 주로 모빌리티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52화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기후 난민의 모빌리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기후 난민과 가장 관련이 깊은 기후변화 현상은 해수면 상승이나 이상기후 등입니다. 여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의 외교장관 사이먼 코페는 2021년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코페 장관은 바닷물에 몸을 담근 채 바닷물이 항상 차오르고 있기에 우리는 말뿐인 약속만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라면서 기후 모빌리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후 모빌리티는 바로 기후변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비자발적 이동을 가리킵니다. 기후 난민은 생태학적 난민에 속합니다. 생태학적 난민은 환경 변화 때문에 안전한 생활을 잃고 이동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는 자연적 요인도 있고 인위적 요인도 있습니다. 가령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주한 사람들은 인위적 환경 요인에 의해 이동하는 생태학적 난민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우리는 생태학적 난민 중에서 특히 기후변화 탓에 고향을 잃은 사람들을 기후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유엔 환경계획은 1985년부터 심각한 환경적 혼란으로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을 기후 난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된 후 난민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전쟁, 이념, 종교 등의 갈등과 무관하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난민의 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죠.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따르면 2008년부터 매년 약 2150만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에 처한 섬나라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밖에도 여러 국가에서 이상기후로 고향을 등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9년 유엔 국제이주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기후 난민이 최대 10억 명이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8분의 1이 기후 난민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은행도 기후 난민 증가가 세계 경제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은행은 2050년까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남미 등지에서 약 12억 명이 이주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막연한 미래로 생각하거나 과학기술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기후 난민 증가가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총체적 위기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키리바시는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입니다. 이 나라 국민인 이완의 테이티오타는 2016년 유엔에 진정을 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은 2020년 사실상 난민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기후 난민은 여전히 망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후 난민은 국제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법이나 난민법에서도 기후 난민은 난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후 난민을 보호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이주기구 사무총장 안토니오 비토리노는 새로운 기후 난민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할 뿐 아니라 이미 생겨난 기후 난민이 무사히 정착하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은 안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왔든 말입니다. 이제 이러한 기본적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기후 난민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